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준건 교수입니다. 최근 축산업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축산 기반이 취약하고 축산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중 FTA 등 외부 환경 요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축산농협협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V 뉴스가 기획한 특별대담 농협조합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농협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조합원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나눠주시죠. 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 축산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축산 강대국들의 FTA 타결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업의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지역 축산농가를 도와주시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종공주축협의 그 조합원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몇 명이나? 예, 저희는 그 합병 연기하고 합병해가지고 공주가 1,300명, 연기가 650명 해가지고 1,9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전 충남 지역의 이 정도 조합원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죠? 14개 조합에서 한 서너 번째 정도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세종공주축협은 합병이 된 것이죠? 네, 2003년도에 연기축협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아, 약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러면은 두 개의 축협이 하나로 이렇게 합병이 됐다면 자산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합병 당시에는 1,740억 정도 자산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3,300억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약 한 두 배 정도 자산 규모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6월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이 아마 이제 초선으로 이제 이번에 조합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도 드리면서 올 사업이 아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 벌써 뭐 6월 달인데 순조롭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그 세종시에다가 신용사업장을 개점을 하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오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다른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쓰이겠죠, 신경이.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뭐 조합에서 여러 가지 지도 사업이다, 신용 사업이다, 또 경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사업에서 주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됐었는데 제로금리 시대가 오고 이자 수익이 감소돼 가지고 전반적인 그 사업은 대부분 흑자가 시현이 되는데 이제 흑자 폭이 좀 감소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에게 이제 성과를 나눠주는 연말 때 환원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조합원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예측이 가능한지요. 저희 조합이 3, 4년 전서부터 이용 배당은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에도 뭐 그 배당 쪽으로 실익 지원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용구 배당이라는 것이 이제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련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마 그 현실적으로 되도록 조합원장님께서 아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주 지역은 좀 약간은 예외라 하더라도 세종 지역의 축산 농민들은 이제 세종시가 이게 개발되면서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구부, 이청 외에도 이제 국책연구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공직자만 뭐 1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예정 지역에 개발되는 그 면적도 뭐 한 2,300여 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발 지역과 개발 외 지역 간의 어떤 학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한간에서는 앞으로 예정 지역 뭐 4km 반경 이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뭐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행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아무래도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이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가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각종 민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km 외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은 관할 지역에 있는 그 축산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조합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 뭐 농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조합장님도 거기에 대한 아마 대책이 사전에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 중에서 아마 하나로마트 사업이 그 중에 아마 효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그 뭐 월별, 연간별로 이렇게 소비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일주일에 3마리, 4마리 정도 도축이 돼가지고 일일 매출은 한 3,4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점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있는지요? 이제 세종시가 이제 큰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을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컬 푸드 매장을 이용해 가지고 세종시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진출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만 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가 로컬 푸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직접적으로 소비를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아마 농가 소득을 이제 증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그 세종공주 축협도 이 로컬 푸드 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떤 그 신선한 축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공급해 준다는 그 취지하에 저희도 참여를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이제 자본금 10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억이라는 규모에서 그 축협은 우리 세종공주 축협만 참여하신 거죠? 예, 축협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위 농협 8개 군데 예, 농협이 예. 3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4천 투자를 하고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예, 시에서 이제 4억 8천, 생산자 단체에서 3천 이렇게 해가지고 10억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을 투자했다 하면 그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비중은 큰 예, 뭐 편입니다. 단위 농협에서 몇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한 5개 정도의 규모를 투자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역시 좋은 결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세종공주 축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난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 선거를 지나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잠시 그 선거일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이천여 아까 말씀했던 그 조합원들께 나름대로 조합장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아마 여러 가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공약이 어떤 대표적인 공약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그 축산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익 지원 사업 쪽을 많이 좀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 축협으로서 축산 농가들이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축산물 판매장 사업을 확충하고
세종시가 이제 커짐으로써 이제 세종시에다가 신용점포를 이제 개점하는 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신규 사업 쪽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세종시가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약을 세웠으면 계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현재 그 조합장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지금 공약에 대한 계획이 뭐 이렇게 계획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당선해라 계획적으로 이제 실익 지원 사업 쪽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계획을 짜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사업들이 잘 차곡차곡 예상대로 잘 이렇게 진행되기를 아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원 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욕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제 이익 배당금도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아마 그 조합장님이 이제 계시기 전일 것 같은데 작년까지의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배당은 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예. 해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출자 배당은 4.5%를 해드렸고요. 예. 우선 출자는 5%, 이용구 배당 쪽은 2억 4천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해드려가지고 예. 배당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작년까지 뭐 조합원들이 괄목할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 배당금을 지불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더 어렵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좀 거두어서 조합원들한테 좀 충분한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 복지라는 것이 이제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마 국가의 1년 예산 중에 3분의 1 가까이 이제 복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아마 그에 따라서 편승해서 아마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종공주 축협에서는 복지 사업을 조합원을 위한 복지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확대를 한다면 어떤 계획 좀 갖고 있는지 좀 우리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1년에 한 6,400, 애경사 비용으로 1,500 해서 8천만 원 정도 복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조합원님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연차적으로 경년제로 해가지고 2인당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경년제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에 대한 문제가 더 이제 커지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건강 검진이 이루어질 수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면은 지난해 11월에 한중 FTA를 타결을 했고요. 또 다른 중남미 지역에까지 지금 현재 FTA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 축산농가는 물론이거니와 농협동조합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갈수록 이렇게 이제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축산업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우선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을 고급화를 시켜가지고 고급육 생산 쪽으로 많은 그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생산비를 낮추는 다른 축종은 지금 양돈이나 양계, 낙농은 어느 정도 전업화가 이루어졌지만은 한우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 한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 사업 같은 것을 조합에서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도 사업,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0% 시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금리가 0%라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게 이자의 소득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제 세종공주 축협의 경영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새로운 경영 혁신과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합장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서 홍성에 지금 현재 하면 한우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또 정읍에도 이제 한우 집단 판매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충남 지역에도 예산 지역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좋은 시장들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 50만, 2020년에 30만, 2030년에 50만, 또 더 나가서 80만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내지는 전국에서 이렇게 서로 돈이 보는 아주 좋은 시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나름대로 우리 축협이 선진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그런 소비 시장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좀 적합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일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그 계획은 좀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사업의 수익을 창출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생산서 유통, 판매까지 일괄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라는 큰 도시를 끼고 그런 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조합원이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축산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안정된 조합을 이렇게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토바오 참여 광역 브랜드인 토바오 참여 농가들이 한 250농가 15,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 세종시에다가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천여 가까운 그 조합원들 중에서 지금 보면 돼지 사육 농가도 있을 테고 한우 뭐 이제 육개 뭐 등인데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주로 이제 한우 농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공주는 2천 농가, 세종이 880농가 정도 네. 되고 있고 양돈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농가 수는 작은 숫자입니다. 예. 그럼 그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소, 돼지가 하나로마트 내지는 직판장이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이제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종공주축협 내에 그런 판매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판매장이 이제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로 줄고요. 예. 이동 판매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한우 소비를 많이 홍보를 하고 소비를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종시 그 지금 현재 개발 지역에는 지금 진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컬푸드 매장이 예. 1호점이 이제 착공이 됐고 예. 5호점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가지고 축산물 판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부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예. 축협의 어떤 그런 사업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5점이 마무리되나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예. 1호점은 아마 7월 말이나 올 7월 말 정도에 오픈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 로컬 푸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육가공 제품들이 단체 급식에도 지금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급식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이 안 됐는데 예. 로컬 푸드 매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학교 급식도 아마 그 로컬 푸드에서 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그러면 좀 조합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첫째는 이제 모든 수익이 발생이 돼야 조합이 운영이 되고 조합원들의 그 요구에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수입원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안정된 수익원을 창출을 하려면은 신용사업을 떠난 기타 6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안정된 그 수입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아무래도 이제 높은 지지율로 이렇게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를 하지 않았던 또 조합도 일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적 측면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다른 타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라든지 또 타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조합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가실 그런 계획을 갖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유심히 타 후보들이 공약을 걸은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합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은 뭐 누구 공약을 떠나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좋은 공약들은 조합장비가 잘 수렴을 하셔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조합을 하루로 뭉치게 하고 또 아마 그것이 조합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공주 축협의 앞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세종시가 큰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종시를 거점으로 모든 사업을 집중 추진을 하고 더욱더 조합원이 필요한 그 축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좀 더 안정된 조합을 구현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조합원님들이 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본질에 가까운 그런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필요한 조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님들도 조합사업에 적극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위기일수록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최고의 축산물을 생산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장인정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조합도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특별대담 농협조합장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세종공주축협농협 이은승 조합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